자, 주식 해설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웃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포커스는요, 3분 달러 동영상과 통합한 합쳐진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달러에 대한 분석과 예측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1월달부터는 좀 분리해서 다시 달러의 방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잡아볼 텐데요.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는 시장 포커스와 3분 달러를 통합해서 같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10시 반부터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나 미국의 개인 지출과 내구재 수주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 개인 소비와 PCE 가격 지수가 곧 같이 공개가 되죠. 자, 핵심 PCE 가격 지수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흔들어줄 수 있고요. 또한 내구재 수주 역시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어주기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12시에 자정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신뢰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더불어 신규주택 판매도 지표가 같이 공개가 되죠. 자, 소비자의 심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년 18년도에 소매 매출,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물가 지수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주택 관련 지표는 저번에도 중요성에 대해서 예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별다른 지표들은 공개되지 않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발표되었던 원유 재고 지표 덕에 고점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진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번 주 공개되었던 원유 재고 지표는요, 마이너스 6.495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였죠. 또한 가솔린 재고량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번 2주 전에 발생했던 영국 브렌트유 석유관이 가동이 중지가 되면서 역시나 유가를 고점에 머무를 수 있게끔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모두 소진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과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의 감산 기대심리 이미 시장에 반영 충분히 되었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생산량을 저번주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국의 브렌트유 석유관 가동 중지,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 모든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58.5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 지금 얼추 6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60달러에서의 기술적 눌림으로 인한 하락은 중심값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 즉 52달러, 52.50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점에서 횡보는 하고 있지만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국 브렌트유 석유가 가동 중지됐던 게 1월 이후에 1월 초쯤에 모두 고쳐진다라고, 그러니까 모두 뭐라 그러죠? 다시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브렌트유 석유가 다시 가동을 하면은 그만큼 저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유가가 한 차례 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은 진입가인 건 사실, 상당히 좋은 고점의 진입가인 건 사실입니다. 58.50마디 기준으로 한 차례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52.50달러까지 상승의 중심폭까지 내려올 수 있다. 중간가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가 아주 좋은 시점이에요.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어디까지? 52.50달러까지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진입가는 역시나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고점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저께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고점에서 저점에서 횡보를 이어갔었기 때문에 금 역시 거기에 대한 여파 속에서 고점 횡보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먼저 금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전에 달러의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달러의 향후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달러 같은 경우 어저께 저점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 의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어제 공개되었던 미국의 GDP 그리고 GDP와 주택 경제 지표의 높은 수치 덕분에 그나마 저점은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막은 상황이죠. 자, 어제 발표되었던 GDP 같은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GDP가 3.2%로 그래도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조금 뭐 예상치보다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치를 보여줬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보시면은요, 주택 관련 지표 역시 어디 있나요? 자, 주택 관련 지표 역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시당초 예상되었던 0.2%보다 높은 0.5%가 기록이 됐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뭐 그래도 양호한 지표 덕에 저점에서 횡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저점인 건 사실이에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만약에 반등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2.50 라인의 이 큰 틀의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2.50 라인에 강한 저항선이 있다, 지지선이 있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죠. 자, 지금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 100포인트와 92.50포인트의 이 박스권이다. 만일 여기 92.5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큰 폭을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고하는 것처럼 세제한 뭐 크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2.50포인트는 지켜질 거라 보고 있네요. 뭐 세간에서는 또 이런 말들도 해요.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달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여러분. 자, 달러가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이어가는 것은 없을 거예요. 자, 92.50포인트 지지되면서 다시 반등 상승 기대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 그대로 금의 방향성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 고점 횡보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단 추세선에서의 저항으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했을 때 1240 라인까지 다시 저점 확인하러 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차례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매도 추세선 형성하고 있다는 건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올린 만큼 뚫는다면 LU 파동에 의해서 오히려 1220 라인선 전 파동의 저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70 라인선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고점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달러가 크게 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고점 횡보는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 방향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방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최근에 달러가 이렇게 유로가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달러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독일 의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자, 독일 물가가 상승하고 유로존의 부채에 관한 지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로존의 금리가 빨리 상승해야 되고 양적 완화를 더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일의 국채 금리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로가 한 차례 강세를 그래도 볼 수가 있었죠. 한 차례 빠진 듯 싶었지만 다시 올라왔던 이유 뒤에는 독일의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유로는요, 지금 현재의 1.195 라인선 기준으로 다시 하락했을 때 1.175 라인까지 하락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계속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는 어제 한 차례 다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세제안 통과와 미국 GDP 경제 지표 호조에 의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내년 18년도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와 그리고 에너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JP 몰겐의 체이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골드먼삭스의 가격 주가 역시 상승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자, 또한 그뿐 아니라 에너지 주가의 대표 주자인 선두 주자인 엑선 모바일. 자, 미국에서의 가장 주가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가장 큰 산업이죠. 애플이 제가 알기로 한 4위인가 5위인가 3위인가 4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주가 자체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양이 넓은 것이 바로 이 엑선모빌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전역에 다 에너지 석유를 기름을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엑선 모바일의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저께 S&P 역시 같이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어요. 세제안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달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얼추 이제 12월 달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년 파티가 있겠죠.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12월달 이제 마지막 주 접어들면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은 크게 움직임은 많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쉬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또 미국에서 오래 있어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도시에 안 남아요. 제가 뉴욕에 살았었는데 뉴욕 12월 마지막 주 되면은 진짜 거리가 휑해요. 정말 막 장난 아니게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거의 북적북적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당일 되면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당일 되면은 거리가 한산합니다. 다 놀러 가서 그래요. 다 따뜻한 데로. 거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월스트리트 역시 조용합니다. 정말 먼지 날려요. 거기 가면은 그 시기에 월스트리트 가면은 관광객들, 중국인들이 한국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 주에 움직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는요 곧 이을 좀 한 차례 조정 구간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히려 매도 추세 신호 받아서 매도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 현재로서는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나우는 여기까지.